여러분, 오늘은 2단원 추론적 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학습 목표를 볼까요? 첫 번째 학습 목표를 보니까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면서 읽는데요.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면서 읽을 때에는 생략된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면 배경 지식을 활용한다든지 경험을 활용한다든지 하면서 예측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글쓴이 의도라든지 글의 목적이라든지 숨겨진 주제라든지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글을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제나 의도를 추론할 때에는 이 글에 쓰인 정보라든지 문체라든지 그다음에 배경 등의 어떤 맥락을 분석하면서 글을 읽으면 찾아낼 수 있는 정보들이 되겠죠. 자, 추론적 읽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밑에 이제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글쓴이가 글에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글쓴이는 독자가 이미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정보들을 생략할 수도 있고 함축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이 쓴 글의 목적을 의도적으로 숨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생략하거나 함축하거나 숨길 때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어야 하잖아요. 그랬을 때 활용되는 것이 배경 지식이라든지 또는 글에 쓰인 배경이라든지 맥락을 통해서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글 추론적 읽기란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해서 글쓴이의 의도나 글의 목적이나 숨겨진 주제나 생략된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 것이다. 추론적 읽기를 잘하려면 단어나 문장, 문맥 등에서 단서를 찾고, 그 다음에 독자의 배경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숨겨진 내용을 찾아야 하고, 방법적인 면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단어나 문장, 문맥 등에서 단서를 찾아라.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잘 활용해라. 또한 글이 쓰인 배경과 목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찾아라. 세 번째가 배경과 목적, 상황 등을 고려해라. 그러니까 추론적 읽기의 방법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인 지문을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을 보니까 이제야 참 조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자, 우리 이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해 봐야 되는데요. 조선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는 요즘은 조선이란 말 쓰지 않잖아요. 아마도 일제강점기 글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야 조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글을 일제강점기에 썼다라는 얘기는 항일 의지가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글일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밑에 색깔 있는 글씨를 보니까 이 글은 이봉창 의사가 자신이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된 과정을 밝히기 위해 쓴 옥중수기다 그랬어요. 옥중수기라고 하는 건 감옥에서 쓴 글이란 얘기인데, 그리고 이봉창 의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 볼까요? 이봉창 의사는 일본 도쿄에서 일본 왕이 마차를 타고 갈 때 거기에 수류탄을 던졌었잖아요. 물론 이제 실패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감옥에서 이제야 참 조선인이 되었다라는 글을 왜 썼을까요? 우리가 추론을 해보자면 아마도 우리가 배경 지식 활성화시킨 것에 일본 왕을 향해 수류탄을 던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 왕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어떤 정당성, 내가 왜 수류탄을 던졌는지, 왜 일제강점기에 항일 투쟁을 했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봉창 의사가 독립운동에 뛰어들게 된 과정을 설명을 했고, 또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해보고, 그 다음에 글쓴이 의도나 글의 목적이나 숨겨진 주제나 생략 등을 추론하면서 읽어봐라. 우리가 이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이 글에 쓰인 또는 이 글이 쓰인 시대적 배경, 이봉창 의사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글을 읽으면 예측하며 읽기를, 추론하며 읽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이제 보니까 동아일보 94년도에 신문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봉창 의사가 옥중수기가 발견되었다. 이봉창 의사의 옥중수기가 발견되었다라고 했는데 의거 동기, 그다음 항일생이 62년 만 햇볕을 보게 되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옥중수기를 쓰게 된 거는 우리가 제목 속에서 또는 그 색깔 있는 글씨 속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분이
항일 투쟁을 하게 된 거, 독립운동을 하게 된 이유가 여러 이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조선인과 일본인이 대등한 관계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아마도 조선인을 차별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거고요.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보았을 때 그 차별 속에서 이 이봉창 의사는 일본 왕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밝힐 수밖에 없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글을 쓴 거라고 우리는 추론을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을 했었는데요. 조선인을 차별하는 상황 속에서 일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이 정당하다라고, 암살 시도는 당연하다라고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일본 왕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항일 독립투사 이봉창 의사가 1932년 1월 8일 도쿄에서 히로히토 일왕을 향해서 수류탄을 던졌으나 암살에 실패한 뒤 옥중에서 쓴 수기가 62년 만에 일본 최고재판소 형사사건 서고에서 14일 발견됐다라고 했는데요.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일왕을 죽일 수밖에 없을까요? 왜일까요? 우리가 추론을 해볼까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조선 침략의 책임자였기 때문이겠죠. 조선 침략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독립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수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암살 시도하는 거는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려고 쓴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봉창 의사가 의거 후에 체포되어 재판이 끝날 때까지의 신문, 이 신문은 뉴스페이퍼가 아니에요. 옆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 옆에 있는 글을 읽어보면 법원이나 기타 국가기관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인,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물어서 조사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실을 캐묻는 거. 알고 있는 사실을 캐묻는 것을 우리는 신문이라고 해요. 그것을 5,500여 쪽의 재판 기록과 관련 외교 문서가 처음으로 이제 확인됐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이봉창 의사가 옥중에서 쓴 수기가 발견됐다는 거 하나 사실을 알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재판 끝날 때까지 기록된 것이 5,500여 쪽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일본 외교문서도 처음으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정보였어요. 이 세 가지 정보를 통해서 서고에서 발견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봉창 의사가 옥중 수기를 썼는데 그게 62년만 햇볕을 보게 되었어 라고 하는 신문 기사를 인용한 거잖아요. 그럼 이 신문 기사를 인용을 왜 했을까요? 신문 기사를 인용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추론을 당연히 할 수 있죠. 독재 관심을 끄는 거죠. 관심 유도하기 위해서 신문 기사를 이제 갖고 왔겠죠.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요. 옥중 수기와 관련 기록은 일본 왕의 위해라고 하는 것은 위협하고 또 위험과 재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왕을 해치려고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현재까지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한일 근세사 연구가 최서면 씨가 최근 히타노 아케라 전 일본 법무상의 특별 주선으로 서고를 조사 발굴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추론을 한번 해볼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었을까요? 조선 사람인 이봉창이 자신의 나라의 왕인 일본의 왕을 암살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인정하지 않았고 또 일본 왕을 향해서 의거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인들이 생각했었던 일제가 그때 당시에 생각했었던 식민 통치는 실패했다는 거겠죠.
일제 식민 통치가 실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그때 당시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내선일체를 되게 강조했었을 거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그 내선일체가 이 사람들이 일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그래서 조선이 식민 통치를 즐겼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 사람들은 해요. 조선이 식민 통치를 즐겼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또 증명해주는 그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숨기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이제 다음 내용을 한번 계속 보도록 할게요. 나는 경성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에는 부유하게 살았다. 그러나 철도 부지 명목으로 토지를 총독부에 수용하게 되자 아버지가 병석에 눕게 되었고 가온이 기울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가 추론을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통해서 추론을 한번 해볼까요? 뭘 추론할 수 있을까요? 철도 부지 명목으로 토지를 총독부에 수용당하게 되었대요. 그렇다면 일제강점기 때에 철도가 놓였겠구나. 그래서 교통이 발달할 수 있었겠구나. 물론 이제 좋은 일로 발달하는 건 아니지만 일제에 의해서 토지 수용도 강제로 수용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철도도 놓이게 되었고, 그래서 교통이 조금은 그 이전보다 발달할 수 있었겠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립학교인 4년제 용산 문창 보통학교를 졸업하고는 바로 직장 생활을 해야 했다. 이 보통학교는 지금의 초등학교이겠죠. 그럼 이봉창 의사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소제목을 보니까 가치 없는 세상인식이라고 해놨어요. 가치 없는 세상인식. 왜 가치 없는 세상이라고 했을까요?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가치 없는 세상이라고 했을까요? 내용을 볼까요? 일본인 상점에서 점원 노릇을 하다가 철도국 시험을 보아 용산역 전철수로 취직하게 되었다. 취직했대요. 어디에 취직했을까요? 철도국에 취직했죠. 그럼 우리가 뭘 추론할 수 있을까요? 시험을 보아서 전철수로 취직하게 되었다면 지금 이 이봉창 의사는 망했잖아요, 집이. 그러다 직장 생활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마도 이봉창 의사 입장에서는 이 용산역 전철수가 괜찮은 직장이었을 것 같아요. 왜 괜찮은 직장이었을까요?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니까. 그래서 괜찮은 직장이라고 우리가 조금 추론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본인 상점에서 점원 노릇을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다면 이 이봉창 의사는 일본어에 능통했겠죠. 그러다가 철도구 시험을 봐서 용산역 전철수로 취직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용산역 근처에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대요. 일본인이 되게 많이 거주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부터 일본인이 많은 용산에서 살다 보니 일본어 능력을 갖출 수 있었다. 그런 걸 또 추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때 일본 사람들이 1년에 1년 반만 일하면 승진이 되었는데, 그에 비해 조선인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착실하게 근무해도 그렇게 빨리 승진할 수 없었다. 그에 비해 그러니까 조선인하고 또 일본 사람들하고 서로 대조가 되는 건 뭐냐면, 일본인들은 승진이 되었지만 조선인은 승진할 수가 없었대요. 뭘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차별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또 추론할 수 있겠죠.
조선인 전철수들은 1년에 2번 주는 상여금에서도 차별 대우를 받았지만 자포자기는 마음으로 근무를 계속할 뿐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여금에서 승진도 차별을 받았지만 상여금에서도 차별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여기까지 내용을 보니까 전철수로 살았지만 그렇지만 차별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달락 보니까 3년 동안 나와 같이 근무한 일본인은 벌써 계장이 되었다. 나보다 1년에서 1년 반 늦게 채용되어 나에게 일을 배운 자도 어느새 개 담당 견습이 되어 나를 부리게 되었다.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보니까 조선 사람들은 어떻다라는 걸 추론할 수 있어요. 조선인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승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또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윗단락에서 승진에서 차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는 했지만요. 그래서 그때 나의 가치없는 생활을 알고 세상이 우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치없는 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서 이해가 되네요. 뭘 받는 삶? 그쵸, 차별받는 거. 차별받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와 누구의 차별?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 그래서 가치없는 세상이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의 이 이봉창 의사의 아마 느낀 점이 아닐까 싶어요. 이봉창 의사는 차별받으면서 참 세상이 우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일본인이고 나는 조선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죄 없이 매를 맞고 발길증을 당하더라도 말대꾸를 하지 않고 지내야 하며 현실을 체념하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는 것 같았다. 그래, 현실을 체념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현실을 체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인하고 차별받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이봉창 의사의 어떤 소극적인 대응 방식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체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인간의 차별을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허무하게 여겨졌다. 허무하다라고 또 느꼈네요. 차별 대우 받는 거에 대해서 이봉창 의사는 우습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체념하게 되었고 허무하게 생각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비록 거지가 되더라도 이렇게 조선인과 일본인을 차별하는 직장은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따로 취직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직하고 말았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취직 자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직하고 말았대요. 일을 그냥 그만둬 버렸대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봉창 의사의 성향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향을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계획이 있나요? 없죠. 계획성 있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계획성이 없고 그리고 좀 약간 즉흥적이죠. 즉흥적이라고 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고 뭐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향을 또 추론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내용을 보니까 사직하게 된 것, 차별 때문에 결국은 사직하게 된 내용을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봉창 의사의 이런 계획성이 없고 즉흥적인 부분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봉창 의사가 일본 왕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계획적이지 않고 계산적이지 않은 성향이 잘 드러나는 면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폭탄을 던졌는데 일본 왕이 탄 마차가 아니라 다른 마차를 향해 던졌대요. 그러니까 일본 왕이 누군지도 몰랐던 거예요. 미리 알아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말을 누군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달락 볼게요. 1925년 11월 하순 나는 오사카에 있는 동창생을 믿고 오사카로 갔다. 오사카로 간 것도 그래요. 동창생을 믿고 오사카로 갔대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동창생을 따라 친구들하고 강남 간 거잖아요. 이건 역시 계획성은 없어 보여요. 그죠? 계산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일본 왕을 향해서 폭탄을 던졌을 때에도 일본 왕을
일본 왕의 얼굴을 미리 익혀두지 않았고 또 행렬 코스를 잘 몰랐었나 봐요. 맨 앞에 타고 있었던 일본 왕한테 던진 게 아니라 두 번째 마차를 향해서 폭탄을 던졌다고 해요. 그래서 실패한 거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이봉창 의사의 성격이 계획적이거나 계산적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친구가 있더라도 직장은 내가 구해야 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격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도착한 지 사흘째부터 지리도 모르는 오사카를 뛰어다녔다. 얼마 후 소개업자를 만났다. 수수료를 주니까 소개장을 써주길래 몇 군데를 찾아갔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2일, 3일 전에 채용이 끝났다거나 나이가 많다는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채용을 거절했다. 왜 채용을 거절했을까요? 우리는 추론할 수 있죠. 일본인이 아니잖아요. 조선인이기 때문이죠. 조선인이기 때문에 거절당한 거예요. 그제야 나는 소개업자에게 사기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어디로 갔어요? 오사카로 갔죠. 오사카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기를 당했죠. 누구한테? 소개업자한테. 왜 사기를 당했을까요? 계획적이거나 계산적이거나 하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꼼꼼하지는 못했나 봐요. 수수료만 받고 일자리를 구해주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 다음 단락을 보니까 어느 날 우메다역 앞에 시립직업소개서를 찾아갔더니 고베철도 우체국 열차계의 모집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찾아가 물으니 후적등본과 신원증명서가 있으면 채용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전보로 본국에 부탁해 서류를 떼어오고 소개장도 얻어 담당 주임에게 제출했다. 여기를 보니까 그러니까 전보라고 하는 것은 우체국으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성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추론을 한번 성격을 추론해 볼까요? 전보를 본국에 부탁해서 서류를 떼어올 정도로 이분은 성격이 적극적인 것 같아요. 계산적이거나 계획적이거나 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담당 주임이 서류를 보고는 히로시마보다 서쪽의 사람은 시모노세키에서 취급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는 채용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것이었다. 요 대사를 잘 봐봐요. 히로시마보다 서쪽의 사람은 시모노세키에서 취급하게 되어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채용할 수가 없어 라고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추론을 한번 해보세요. 추론한 이유는 취직을 지금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거절하겠다는 거예요? 거절하겠다는 얘기죠. 왜 거절하겠을까요? 조선이니까. 지금 히로시마, 시모노세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일본 열도를 다들 아시죠? 4개의 섬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단 홋카이도. 그죠? 그 다음 혼슈. 그 다음 시코쿠. 그 다음에 큐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로시마가 어디냐면 여기쯤이 히로시마예요. 여기가 히로시마. 그 다음에 여기는 시모노세키예요. 여기가 시모노세키. 꼭 욕처럼 들리죠. 그 다음에 지금 이봉창 의사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도시로 갔다고 그랬어요? 오사카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오사카는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가 오사카예요. 지금 오사카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히로시마보다 그러니까 히로시마보다 서쪽의 사람이 어디예요? 일본 사람들에게서의 서쪽은 이제 조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온 사람은 히로시마보다 더 먼 곳에 있는 것은 여기서 취급하게 되어 있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지금 나는 어디 있는데? 여기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너한테 일거리 주지 않을 거야. 일거리 너가 할 건 없어. 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절하려고 한 거죠. 조선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할 것이지 하고 덤벼들고 싶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니 나는 조선인이기 때문에 채용되지 않은 것이다. 그쵸? 취직 못한 이유, 그쵸? 거절당한 이유가 뭔지 여기서 이제 나왔네요. 여기서 보여주었네요. 거절 이유는 식민지배 당하기 때문에 나라를 뺏겼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빼앗겼으니 얼마나 수모를 당하는 일이 많겠어요. 그래서 같은 인간이지만 조선인은 인간 취급을 해주지 않는다. 같은 인간이지만 조선인은 인간 취급을 해주지 않는데요. 그런 이유로 결국은 취업을 못한 거죠. 오히려 조선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행세를 한 내가 잘못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비하시키고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좀 약간 자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자기 비하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조선인이란 주제를 생각 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간인지를 느꼈다. 그래 불쌍하다. 이 사람이 이제 느낌인 거죠. 좀 안 됐죠.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차별을 얼마나 크게 당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일본에서 여기까지 내용을 보니까 일본에서 차별을 겪더라. 조선에서도 차별을 겪었는데 일본에서도 차별을 겪었다는 거죠. 왜? 조선인이기 때문에. 아니 조선에서도 차별을 받는데 왜 굳이 일본 본토로 갔을까요? 더 차별을 받는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은데, 그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마도 이 시기에,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에는 지금 일자리가 되게 급하잖아요. 일자리 급하는 거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자본주의하고 식민주의였잖아요. 지금 식민지 시대였으니까 식민지의 그 모순이 너무나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서 암울한 시기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참 힘겹게 사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프네요. 자, 두 번째 제목을 보니까 이유 있었던 후한 노임. 노임은 이제 돈을 많이 받았다. 후한 노임은 돈이고 그러니까 월급을 받은 거고 후하게 이제 받았는데 이유가 있었더라라는 얘기이죠. 왜 돈을 갑자기 많이 받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추론할 수 있죠. 왜 후했을까요? 이봉창 의사가 일본에 능했다고 했죠. 일본어를 잘했기 때문에 아마 일본인으로 착각하지 않았을까요? 일본에서 있었으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월급을 많이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27년 연말의 일이었다. 이치오카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하숙집에는 조선 사람들만 있었다. 모두 부두 노동자들이었고 나만 한때 가스 회사 일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두 노동자 팀에 끼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조선 사람들이 부두 노동자들로 일했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힘든 일만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만 한때 가스 회사에서 일을 했대요. 왜? 일본어를 잘했으니까. 그랬다가 부두 노동자에 끼게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부두 노동은 내가 했던 최고의 육체 노동이었다. 처음 사흘간 3일 동안 무리하게 일을 했다가 4일 동안 나흘이나 병으로 누워 있어야 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추론을 한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추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봉창 의사는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힘든 일을 해본 경험이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부두에서 일하는 그 노동은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3일 동안 일하고 사흘 동안 아팠다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노임을 받은 것은 평생 처음이었다. 왜 그랬는지는
아까 우리가 추론을 했죠. 일본인으로 착각해서가 아닐까라고. 첫날은 3원 20전이었고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3원 50전을 받았다. 월급이 올라갔죠. 그죠? 노임이 올라갔어요. 노임을 많이 받았던 부두 노동일.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다. 무슨 일을 하든 시간이 지나면 보수가 오르는 것이 상식인데 나의 노임은 내려가는 것이었다. 왜 내려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조선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조선인임을 알아서. 하도 이상해서 주변에 물었더니 반장이 처음에는 너를 일본 사람인 줄 알고 그 임금을 주한테 높게 돈을 줬는데 지금은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수가 달라진 거야 라고 말해주었다. 조선인이면 부두노동을 월등히 잘해도 하루 3원 50전은 못 받는다는 것이었다. 기가 막혔다. 이봉창 의사가 느꼈던 느낌인 거죠. 이런 육체 노동까지 조선인이라고 차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니 계속 차별 대우 얘기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일본 사람인 줄 알았다고 했잖아요. 왜 일본 사람인 줄 알았을까요? 일본어를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배경 지식 활성화해 보면 이봉창 의사는 그때 당시 일본식 이름을 썼어요. 이분의 일본식 이름이 기노시타 세이조래요. 기노시타 세이조라는 일본식 이름을 썼고 그 다음에 일본어를 잘했고 그래서 일본인인 줄 알았던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이라는 것을 알고서 월급을 적게 주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아마 능력에 상관없이 차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너무 잘하는데도 돈을 많이 주지 않고 오히려 깎았던 거잖아요. 차별받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차별받는 조선인, 조선 노동자, 조선인 노동자. 죄 없이 갇힌 유치장. 유치장은 감옥 같은 곳이잖아요. 왜 죄 없는데 갇혔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1928년 일본 왕 즉위식이 교토에서 있었다. 교토는 어디냐면 아까 오사카가 여기였잖아요. 그럼 오사카 위에 여기가 교토예요. 지금 점 찍은데 여기가 교토. 그러니까 여기로 놀러 간 거죠. 왜? 일본 왕의 즉위식을 보기 위해서. 나는 그때 하숙집 부근 세탁소에서 일하는 조선인 야마지미, 나와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일본인 이와다와 함께 일왕 즉위식을 보기 위해 교토에 가기로 했다. 일왕 즉위식을 보기 위해 어디에 갔다고요? 교토에 갔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유치장에 갇혔나 봐요. 왜 갇혔는지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생각해보니 나는 불행한 인간이다. 왜냐하면 조선 사람으로 태어나 우리 이 태왕 전하의 용안을 뵌 일이 없고 한일 합방 후에는 신일본인이 되었다고 해도 일본 왕의 얼굴을 본 일도 없다. 또 조선 역사를 배운 일도 없고 일본 역사도 배운 것이 없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한번 추론을 해볼까요? 이봉창 의사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조선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왕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신일본이 되었다 해도 일본 왕을 본 적도 없고 조선 역사를 배운 적도 없고 일본 역사를 배운 적도 없고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지금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게 아닐까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서도 역사 인식이 드러난 부분인 거죠. 신일본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로 모아서 자기 자신을 신일본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일본어도
했고 또 일본식 이름도 있고 그래서 본인을 신일본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조선 역사를 배운 적도 없고 일본 역사도 배운 적이 없어서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신은 가치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든 일본이든 어느 쪽의 역사도 잘 몰랐단 얘기예요. 그래서 조선이든 일본이든 어느 쪽의 역사를 자기는 잘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워. 그래서 자기는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느 쪽 역사든 몰라서 부끄럽다고 한 거죠. 그래서 가치 없다고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한 거고요. 조선인도 아닌 것이 일본인도 아닌 것이 정치성의 어떤 혼란을 겪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일왕 즉위식이 열린 날은 아침 7시부터 참석자들을 식장에 들어가게 해주었다.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세 사람 가운데 나는 마지막에 서 있었다. 나는 무기를 감추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서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찰이 내 주머니에 한문과 한글이 섞인 서울에서 온 편지가 있는 것을 보더니 자기들 본부까지 잠깐 가자고 했다. 한문과 한글이 섞인 서울에서 온 편지 그것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당시 검문이 좀 심했고 아마 검문이 있었고 또 한글이 섞여 있고 한문이 있다라고 하는 거로 보아서 그때 당시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었나 봐요.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검문을 심하게 했던 것 같고 또 이것 때문에 결국엔 유치장에 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별로 이상한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곧 끝날 줄 알고 따라갔다. 이상한 편지가 아니란 얘기는 뭐 독립운동과 관련된 게 아니라는 거죠. 독립운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 친구가 보냈는데요. 조선의 친구가 너 좀 잘 살아 라고 하는 격려, 위로해주는 그런 편지였대요. 그랬는데 1시간 반쯤 지나 이번에는 아무 설명도 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집어넣은 것이었다. 유치장에 가게 된 이유를 설명했죠. 뭐 때문에? 편지 때문에. 어디서 온 편지? 조선에서 온 편지 때문에. 그때 당시 아마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한글을 쓴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에 대한 검문이 좀 심했던 때가 아닌가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치장 안에 들어가 보니 나처럼 죄 없이 검속에 걸려서 검속이라고 하는 게 단속이잖아요. 단속에 걸려서 잡혀온 사람이 34명이나 있었다. 굉장히 많이 잡혔네요. 그날 밤으로 반은 석방되었고 나머지도 다음날 아침에 석방되었다. 그런데 나만은 풀어주지 않았다. 본인만은 풀어주지 않았대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는가. 일왕의 얼굴을 분답시고 하루바로 하루 먹고 사는 처지에 하루 일을 쉬면서 오사카에서 교토까지 왔는데 마치 돈을 써가며 교토의 유치장을 구경하러 온 꼴이 되고 말았다. 본인만 풀어주지 않아서 참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역시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표현인 거잖아요. 자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유치장에서 느낀 감정을 표현을 하고 있지요. 나는 참 불행하다라고 했네요. 그죠? 구속된 지 11일째 되는 날 11일째나 갇혔대요. 그 편지 하나 때문에. 내가 재촉했더니 고등계 형사가 나를 불러냈다. 그는 네가 가지고 있던 편지를 읽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풀어주지 못했는데 네가 일본어로 읽어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일본어를 읽어주고 고베의 고니씨라는 형사가 있는데 그가 내 신원을 알 것이라고 했더니 좀 이따가 석방해 주었다. 참 대단하네요. 석방되지 않았던 이유가 나왔어요. 뭐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읽을 수가 없어서래요. 참 대단하네요, 그죠? 고 오사카에 돌아와 그동안의 일을 사실대로 얘기했으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소문만 났다.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는 거죠. 소문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소문과 오해. 그 이상한 사상이 뭘까요? 사회주의 사상일까요? 이러한 상황에 점점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사람과 세상을 원망하게 되었다. 원망하게 되었대요. 감정이 나왔죠? 느낀 점, 느낌.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에요? 일본에서 차별받은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사람과 세상을 원망하게 되었다. 뚜렷한 사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상도 자연히 변화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상이 자연적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아마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반일 감정이 생겼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죠? 반일 감정이 생겼고 그 다음에 민족의식이 생겼다. 그래서 무엇이든 나를 이끌어주는 것이 있으면 뛰어들고 싶었고 심지어는 사상운동에 몸을 바치자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 사상운동이 뭔지는 모르지만 사회주의 운동일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사회주의 운동이었을 것 같아요.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일본 사람들이 잡아갔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사회주의는 평등하잖아요. 평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 누구랑 평등하게 되느냐면 일본하고 일제하고 조선은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제 입장에서는 조선하고 일본이 평등할까요? 안 그렇죠. 일본이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주의이지만 사회주의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제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러니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찌되었든 이 이봉창 의사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아서 뛰어들지는 않았대요. 그 후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는 조선인이니까 조선 독립운동에 몸을 바쳐서 우리 2천만 동포를 위해서 그때 당시는 인구가 2천만이었나 봐요. 동포를 위해서 일해야겠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나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다. 세상을 원망했고 그러면서도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 제목을 보니까 한때 일본인 행세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일본에 대한 감정, 좋지 않은 감정과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는데 일본인 행세를 하려고 했었다네요. 그러다가 또 생각을 바꾸어 완전히 일본 사람으로 속이고 살아보려고 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죠. 한국 신민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신일본인, 그죠? 한국 신민이 되려고 노력했다라는 얘기인데 왜 그랬을까요? 왜 노력했을까요? 당연히 차별이 싫어서겠죠. 차별이 싫어서 그랬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추론을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라를 빼앗긴 서름의 감정과 차별받는 억울함이 있잖아요. 이 두 감정 중에 뭐가 더 컸냐면 나라를 뺏긴 것보다는 차별받는 게 더 싫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일본인 행세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인이 되다 보면 일본 제국주의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 혜택을 나는 누리며 살 거야. 차별받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반영된 거죠. 그래서 1929년 오사카 수루하시에 있는 비누 도매상에서 일본인이라고 속이고 점원 생활을 했다. 수루하시 부근은 오사카시에서 조선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나는 일본인 행세를 하느라 조선인들과는 교제를 완전히 끊고 지냈다.
심지어 사랑하는 조카 딸의 집조차 출입을 하지 않고 지냈다. 지금 이봉창 의사가 일본인이라고 속이고 점원 생활을 했다고 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인이라고 속여서 점원 생활을 하게 되면 생활이 이제 편해질 거니까. 그래서 일본인인 척했고, 그래서 조선인들과는 완전히 교제를 끊었고, 더군다나 조카 딸 집조차 출입하지 않았대요. 이 조카 딸은 형의 딸인데 조선에서 알았던 어떤 일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일본 사람이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했었겠죠. 그랬을 때 식모를 구한다고 했대요. 식모를 구한다고 해서 자기 조카를 소개해줬던 거죠. 그래서 같이 일본에 왔단 말이에요. 함께 일본에 왔는데 자신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일본인인 척해야 되니까 조선인들과의 관계를 끊었을 뿐만 아니라 조카 딸과도 관계를 끊은 거죠. 완전히 일본 사람인 척했던 거죠. 그때 썼던 이름이 기노시타 세이조라고 해요. 자, 지금 일본인 행세를 했는데요. 그래서 무엇을 했냐면 비누 도매상에서 일을 했고 그리고 연을 끊었대요. 조선 사람들 물건을 사러 와서 서투른 일본말로 물건의 값을 묻고 때로는 흥정을 하려고 했다. 그럴 때면 일본인 주인은 귀찮으면서 욕을 하고 더러 물건을 팔지 않은 때도 있었는데 한 번은 일본말을 한마디도 모르는 조선 여자가 물건을 사러 와서 가게 앞에서 사성거리는 것을 보고 일본인 주인은 물건을 훔치러 온 것으로 오해해서 큰 소리를 질렀다. 지금 일본인 주인이 욕을 하고 더러운 물건을 팔지 않는 때도 있었대요. 그 다음에 물건을 훔치러 온 것으로 오해해서 큰 소리를 질렀대요. 지금 보니까 일본인이 조선인을 차별하는 모습을 본 거잖아요. 직접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간접 경험을 한 거죠. 지금 조선인 멸시를 목격한 건데요. 조선인 멸시를 목격한 건데 그것을 보고 그럴 때 내가 나서서 한마디 거들어주면 일본인 주인과 조선 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입을 꾹 다물고 보고만 있었다. 왜? 일본인으로 살아야 했으니까. 생세를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수수방관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서글펐대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일본인 행세를 하며 느낀 서글픔을 표현한 거죠. 왜 나는 일본 사람인 양 속이고 있는 것일까? 스스로 이제 자문한 거죠. 일본인으로 속이고 살면 조금이나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이것은 고통이다. 서글픈 이유죠. 조선 사람이 조선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은 거짓이다. 일본인으로 속이고 산다는 것은 잘못이다. 조선인으로서 정체성을 찾았네요. 그래서 여러 번 후회했대요. 현실을 직시한 거죠. 현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보니까 두려움 없는 삶을 살기로 각오했대요. 1930년 11월 오사카는 불경기 때문에 취직난이 심했다. 그때 친구인 박구은한테서 상하이 영국 전제회사가 조선 사람을 매우 우대해서 채용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상하이로 갔다는 얘기죠. 이유가 조선 사람을 우대해 주니까. 2년간 일본인으로 속이고 살아보았지만 그것은 역시 고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본명인 이봉창으로, 그러니까 일본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일본 이름인
기노시타 세이조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제 조선 이름인 이봉창으로 또 조선인으로 생활을 각오를 하고 상하이로 갔다. 상하이로 간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를 얻으려고 간 거죠. 그리고 조선인으로 살기 위해서 현실을 직시한 거죠. 난 일본인이 아니야. 조선인이야. 일본인으로 살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고, 그래서 일본의 어떤 현실에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인 거죠. 자, 상하이로 가게 된 이유. 조선인으로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체성을 확립했기 때문에. 상하이에서는 임시정부를 찾아가 나의 사정을 설명하고 취직도 부탁했다. 임시정부에 누가 있어요? 김구 선생님이 있지 않을까요? 김구와의 만남이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어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정을 설명하고 취직도 부탁했다. 그러다가 단장의 백정선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백정선이 김구예요. 나의 이력을 이야기하고 일본의 실정을 알렸다. 이야기를 나누며 백정선도 김구도 점차 나를 믿게 되었는데 나는 교토 검속대의 원한을 잊지 못하고 점차 독립정신에 빠져들었다. 독립정신, 독립운동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죠. 왜 독립운동을 하게 되었냐면 교토 때의 원한을 잊지 못해서. 그 다음에 백정선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감화를 받기도 했고, 그래서 백정선이 준비해준 수류탄 2개를 가지고 도쿄에 와서 2번 거사를 행하게 된 것이다. 2번 거사가 어떤 거사일까요? 암살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 백정선이 점차 나를 믿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처음에는 믿지 않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왜? 왜 안 믿었을까요? 일본어가 되게 유창했고, 그래서 이 이봉창 의사가 회식을 하면 꼭 일본 노래를 그렇게 잘 불렀대요. 그러니 이봉창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겠죠. 그리고 우리는 김구 선생을 김구 선생으로 알지 백정선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왜 백정선이라고 했을까요? 왜 본명을 쓰지 않았을까요? 본명을 쓰지 않은 이유는 김구라는 이름을 가지면 아마도 단속이 굉장히 심했겠죠. 김구라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김구란 이름을 못 쓰지 않았을까요? 독립운동에 차질이 생길 수 있죠. 김구라는 이름을 써서 잡혀가면. 그러니 백정선이라고 하는 가명을 썼겠죠. 독립운동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독립정신에 빠져들었다라고 했잖아요. 본인 독립정신에 빠져들었다라고 지금 옥중수기에 쓴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내가 교토 검색대 원한을 잊지 못해. 그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을 받았던 거잖아요. 조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았어. 난 그걸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어. 그래서 일본 일제 너네가 우리 조선을 억압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내가 너네 왕을 죽이려고 한 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겠죠. 일왕을 죽이려고 했던 거, 그거는 정당한 거야. 그걸 밝힌 거죠. 그리고 이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수류탄 2개를 가지고 도쿄에 왔다고 했잖아요.
수류탄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도쿄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가능할까요? 단속이 되게 심했을 텐데 어떻게 수류탄 두 개를 가지고 일본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이봉창 의사가 말을 되게 잘했대요. 그러니까 사교성이 좀 뛰어났었나 봐요. 적극적인 성격이잖아요. 약간 좀 계획적이거나 하진 않지만 되게 적극적인 성격이어서 어느 일본 귀족 아가씨가 되게 좋아했었대요. 그래서 같이 귀국을 했다나요? 그 아가씨와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귀족이잖아요. 그러니 몸수색을 안 했겠죠. 검문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폭탄을 무사히 들고 올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 일 정도까지 일이 있었냐면 일본 총영사관의 경찰 간부가 있었는데 그 경찰 간부랑 너무 친해서 이봉창이 일본으로 들어갈 때 이봉창한테 소개장까지 써줬대요. 근데 결국 이제 폭탄 사고가 나니까 그 의거 뒤에 그 간부가 자살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만큼 성격이 적극적이었고 또 사교성이 뛰어나서 그 폭탄을 무사히 실어 나를 수 있었던 인물이었던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번 거사라고 하는 것이 실패했잖아요, 사실은. 실패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성공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또 다른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본다면 첫 번째, 우리나라의 그 임시정부에 대해서 좀 약했잖아요.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뭐 그 정식 정부도 아니기 때문에 그 임시정부를 세계적으로 집중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재외동포들이 성원이나 지지가 다시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에 관심이 쏠려서 자금을 많이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인의 독립 의지가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컷을 하게 되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결국은 이 글을 읽어보니까 어디에도 글 쓴 이에 의도가 직접 드러난 건 없어요. 근데 이 글을 읽어보니까 이 글 어디에도 글쓴이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읽어서 추론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글쓴이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할 때 이 글이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이잖아요. 그리고 과정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추론할 수 있냐면 이 글을 쓴 의도는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의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낼 수 있고 또 조선인이 독립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나의 행동은 정당하다 하는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지요. 이 글은 조선인으로서 이봉창이 겪어했던 차별과 거사의 배경을 설명을 했고 또 곳곳에 이봉창 의사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을 해놨고 당시 시대상을 좀 보여줬고 조선인이 얼마나 차별받는지 그런 현실인식이 잘 드러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